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원 72명, 260개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총 4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 왔고요. 그중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경찰이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건희 회장의 260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뭐 틀린 거 따로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예,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는 82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희 차명계좌는 국세청에 이미 차명계좌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던 바 국세청, 검찰, 금감원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대상인 겁니다. 이것도 맞죠? 네, 제가 저번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등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경우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 차등과세 대상. 그래서 고율의 90%, 99%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거 차등과세 대상이지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죠? 네, 이 건 가지고 저희가 뭐 얘기한 적은 없는 예,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검찰과 경찰에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락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게 네, 요청이 맞다고 오면 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차명 계좌의 조세 포탈 금액은 82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걸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금융당국이. 예? 지금까지 계속 놓쳐오셨는데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수사대상에게도 국세청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거 금융실명법상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죠.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설마 없는 일 보도자료를 발표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수사자료를 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경찰청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봤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받게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좀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요. 요 관련된 검사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대부분 2008년에 그 4조 5천억 원 재산도 대부분이 증권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그 4천억 원의 차명계좌도 또 증권계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2008년 삼성특검 판결문을 보면요.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해서 2,328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내부정보 이용 등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꾀하려는 부정한 행위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그 차명계좌 중 일부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1,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해서 상당히 막대한 이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청해지는 중대범죄행위 맞습니까? 네,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죠. 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현재 거래소 이상매매 적출 시스템에 걸러낸 정보나
내부자 제보에 의한 정보만 조사하고 있죠. 예, 주로 거래소 심리 결과나 제보 사항을 예, 조사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룹에 온갖 고급 정보가 다 모여 있는 비서실에서요, 미래전략실에서 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그거 당연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포탈건에 대한 공소시효 남아 있고 하니까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제 질의가 끝나면 답을 좀 하나 주십시오. 지금 아까 심상정 의원님 말씀에 최대한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이 정해놓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2주가 넘으면 그 뒤에 더 시간 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융당국이 지난 4개월 동안 제 의견하고 다르게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을 4개월 동안 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징금 책임 소재요? 그 과징금 발견된다면은 그 과징금은 네, 금융회사가 금융위원장님도 하나 그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두고 계속 이제 우리 국회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날 법제처가 그와 관련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법원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동안의 태도를 바로 잡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심상정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그럼 어떻게 만약에 못 거두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이 정해져 박영진 의원, 질문을 오후에 추가로 하시고요.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공정 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법원 판결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둔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면은 과연 저희로서는 지금 의원님 그 질의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하여튼 사실관계가 포착된다면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분별되는 거 말고 이번 건 제가 말씀드린 이번 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10일에 법제처가 유권 해석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93년 8월에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실명법의 입법 취지였고 또 그 유권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판례 대부분이 그러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변경된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간략하게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지금 김관용 의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홍일표 의원 질의하시고 이진복 의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소위 한국 GM의 발표 이후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 주민들의
걱정 대단히 크고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총리께서 군산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본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장께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자, 그런데 오늘 그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GM에 관련한 문제, 또 그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용재난 지역이라든가 산업위기 지역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위생대책 세워라 등등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조정실장은 어떠한 업무 보고 내용에도 그가 들어있지 않은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혀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 사실 국무조정실이 저희가 TF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기재부를 중심해서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가 TF를 해서 이번에 GM 대책은 하도록 해놨고요. 특히 군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 TF에서 GM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군산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만은 원래 군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조선소에 이어서 이번에 GM 한국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총리실에서 병행해서 같이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에 여러 대책을 그거는 지금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예를 들면 중복될 수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업무 협조를 해서 예. 그 부분들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챙겨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GM의 회계 자료에 대해서 작년 말에 회계 심사 파트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정도나 검토하신 거예요? 회계 심사 파트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 1, 2주 검토했을 겁니다. 1, 2주 했습니까? CFO를 불러서 자료를 자, 그럼 받아서 아까 하고 이게 있습니다. 지금 비상장유사기 때문에 만약에 감독원에서 이것을 직접 감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증선이 의결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까? 요청이 필요합니다. 네. 네. 증선위에서 의결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감독원에? 네, 아니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러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금감원에서 진짜로 필요하다. 지금 예. GM 같은 경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요. 예. 그래서 또 증선위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저희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원이 이거는 필요하다 하면 증선위에 이거는 의결해 주십시오. 네네. 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거기 의결을 네, 받아서 네. 진행할 수 있다. 네네. 지금 증선위 위원장이 누구죠?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죠. 금융위 부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감독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산업은행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건데 그동안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주주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에 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까 산업은행장님 뭐 이런 것도 요청하고 이런 것도 요청하고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GM에서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협조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 정부와 특히 산업은행 주주로서의 산업은행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GM이 하는데 그냥 옆에만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다. 저는 이게 맞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산업은행한테 작년 7월부터 비토권이 상실되는 10월 말에 철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지상욱 의원님 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국정감사 사후보고 하겠다고 이런 거 요청했는데 하나도 또 GM에서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감독원장하고 우리 증선위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협조해가지고 반드시 회계 감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그나마 실사에 관한 많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독원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독원장님 적극적으로 네.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일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8년에 그 4조 5천억 원 재산도 대부분이 증권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된 그 4천억 원의 차명 계좌도 또 증권계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 2008년 삼성특검 판결문을 보면요.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해서 2,328억에 달하는 막대한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내부 정보 이용 등 계열사 주식의 매매를 통해서 재산 증식을 꾀하려는 부정한 행위는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도 역시 그 차명 계좌 중 일부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1,3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 차명 계좌를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해서 상당히 막대한 이제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청해지는 중대범죄행위 맞습니까? 네,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죠. 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현재 거래소 이상매매 적출 시스템에 걸러낸 정보나 내부자 제보에 의한 정보만 조사하고 있죠. 예, 주로 거래소 심리 결과나 제보 사항을 조사하고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룹에 온갖 고급 정보가 다 모여 있는 비서실에서요, 미래전략실에서 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 그거 당연히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찰청이 발표한 양도소득세 포탈건에 대한 공소시효 남아있고 하니까 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닌지 여부를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금감원장님, 제 질의가 끝나면 답을 좀 하나 주십시오. 지금 아까 심상정 의원님 말씀에 최대한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법이 정해놓은 과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예?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2주가 넘으면 그 뒤에 더 시간 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융당국이 지난 4개월 동안 제 의견하고 다르게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시간을 4개월 동안 낭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징금 책임 소재요? 그 과징금 발견된다면은 그 과징금은 네 금융회사가 금융위원장님도 하나 그동안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두고 계속 이제 우리 국회와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날 법제처가 그와 관련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대상이다라고 하는 법원에서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그동안의 태도를 바로 잡은 건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금융위원장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금융위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명계좌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원 72명, 260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총 4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해왔고요. 그중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귀속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경찰이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건희 회장의 260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뭐 틀린 거 따로 발견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예,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경찰청 보도자료에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는 82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희 차명계좌는 국세청에 이미 차명계좌로 신고했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했던 바 국세청, 검찰, 금감원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차등과세 대상인 겁니다. 이것도 맞죠?
네, 제가 저번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조사에 의해서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차등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그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 그래서- 경우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희 차명 계좌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라 차등과세 대상. 그래서 고율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심상정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그럼 어떻게 만약에 못 거두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이 정해져 박영진 의원, 질문을 오후에 추가로 하시고요. 우리 최종구 위원장님 답변 간략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불공정 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 그 법원 판결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거둔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면은 저희로서는 지금 의원님 그 질의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하여튼 사실관계가 포착된다면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중간에 거 말고 이번 건 제가 말씀드린 이번 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혐의가 구체적이라면은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10일에 법제처가 유권해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93년 8월에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과징금을 부과 99% 고율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거 차등과세 대상이지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은 없죠. 네, 이 건 가지고 저희가 뭐 얘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검찰과 경찰에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락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네, 게 요청이 맞다고 오면 봅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희 차명 계좌의 조세 포탈 금액은 82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걸 또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금융당국이. 예? 지금까지 계속 놓쳐오셨는데 이런 걸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차등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수사대상에게도 국세청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경찰에서 그룹에서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없이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계좌 개설하는 거 금융실명법상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죠.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설마 없는 일 보도자료를 발표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경찰의 수사자료를 받아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검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경찰청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봤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서 받게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꼭 좀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요. 요 관련된 검사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금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대부분 2008